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유한양행 주주님들. 이 유한양행이 이번 아스코에서 이 레이저 티닙 2차 분석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. 이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 실망 매물로 이어져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에스모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고 이번 아스코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중요시 보면 좋은지 함께 참고해 보실 거고요. 이 무엇보다 유한양의 이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자회사 현재 코스닥 상장 추진에 있는데 이 자회사마저도 아스코에서 좋은 소식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 아스코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 유한양행과 이 오스코텍의 마리포사 1 연구의 2차 분석 결과가 이번 아스코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. 저도 굉장히 떨리고 바로 어서 빨리 아스코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아스코 5월 31일 날 개최가 되고 또 6월 4일 날 끝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무엇보다 2023년 이 에스모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게요. 이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글씨도 작죠. 그래서 제가 좀 예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 타그리스와 이 레이저 티닙과 아민 반타납 그리고 레이저 티닙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이 레이저 티닙과 이 아미 반타납 같은 경우 이제 레이저 티닙은 유한양행의 기술이고 이 아미 반타납은 이제 얀센의 기술입니다. 즉 이제 병용요법인데 현재 이 암 치료 시장에 있어서 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무엇보다 이번 데이터가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고 좀 궁금한 요소가 있는데 이번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 이 얀센에게 1조 4천억 규모의 기술 이전한 3세대 표적 항암제로서 기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타그리소가 이 환자들이 이 약을 맞으면서 내성이 생겼습니다. 이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한 이 유일한 대안으로 여기서 좋은 소식을 불러온다면 이 타그리소의 점유율을 크게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모에서 발표했던 데이터를 함께 살펴보면 이 PFS 같은 경우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뜻입니다. 즉 임상을 진행하는 동안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잘 진행 기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M이라고 붙어 있잖아요. 이제 이거는 달이라는 뜻입니다. 월. 이제 월 데이터로 봤을 때 이 타그리소가 16.6%, 병용요법이 23.7%, 레이저 티닙이 18.5%다라고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수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요. 다만 우리가 부작용을 봤을 때 이 레이저 티닙과 아미 반타납 수치가 이 타그리스보다 1% 높았다. 이런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다라는 거죠.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DOR 수치를 봤을 때 이제 DOR 같은 경우 이제 반응 지속 기간입니다. 이제 약을 먹는 동안 이 약이 효과가 얼마나 갔는지 이런 뜻인데요. 이 수치 또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타그리스보다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볼 수가 있고 이번 OS 같은 경우 이제 생존 기간이라는 뜻인데 이제 임상을 마치고 우리가 좀 이 암에서 살아남은 기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M 수치 또한 이제 월 수치이고 이 바이오 같은 경우 이 OS 수치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왜냐? 이 연구에 기반이 되는 이정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타그리소는 38.6% 그리고 병용요법은 이제 55일보다 좀 더 많을 거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수치가 이제 너무 높게 나와서 1년간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와서 이 평균값을 구할 수 없게 돼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요. 이번 이 아스코에서 이 OS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OS 수치가 나오고 이 정확한 이 중간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하면 또 여기서 이 타그리스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면 이 현재 이 레이저 티닙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단점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작용이 1% 많다는 부분과 이 그 외로 장점은 모든 수치에서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1년 6개월 이상의 추가 생존 기간을
확보했기 때문에 이 병용요법 굉장히 기이한 방법이다,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다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유황양행의 이 과거의 이벤트 그리고 차트의 모습을 본다 하면 최근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, 3상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정말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,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올해 모멘텀이 대부분 이 레이저 티닙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,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 있고, 바로 그 이유가 이 FDA 3상을 승인을 받게 된다 하면 유한양행의 이 레이저 티닙이 점유율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거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타그리소 같은 경우 1차 치료제로서 처방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. 굉장히 큰 부분이죠. 하지만 이 레이저 티닙, 렉나자 같은 경우 1차 치료제 오케이, 그리고 보험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 선정이 가능하지 않을까. 왜냐, 약값도 저렴하고 보험 처리까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. 현재 이 얀센이 미국 FDA로부터 병용요법 우선 심사 대상을 심사를 허용했는데, 신청을 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신청을 했는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온다? 바로 6월 8일부터 20일 날 승인 결정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결과가 이번 아스코에서 중간 결과 과연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고 기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시장 규모 또한 만약에 유한양행이 이번 레이저 티닙을 진출하게 된다 하면 이 렉나자를 기반으로 2024년 총 매출액 2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굉장히 큰 수치죠. 그 이유가 바로 미국 신약 오케이, 그리고 1차 요법 보험급여 오케이, 이런 부분에서 더 큰 폭으로 판매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, 이번 올해 이 판매를 하면서 2025년에는 더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레이저 티닙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, 이 OS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번 아스코에서는 이 OS 데이터가 좀 나와줘야 이 유한양행에 대한 신뢰도도 생기고 이 승인 결정에 대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빨라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,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무엇보다 이 유한양행 자회사 온시아가 코스닥 기술특례 내 상장을 위해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받았습니다. 현재 주관사는 이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, 이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고, 만약 여기서 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 하면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양방면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이뮨온시아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이 IMC 001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세대 CD47 항체인데 21년에 중국 3D 메디슨에 4억 7천만 달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어요. 근데 이번 아스코에서 포스터로 채택이 되면서 1 예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결과에 따라 이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고, 왜냐,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성을 통과한 만큼 이 코스닥 상장에 대해서 더욱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고, 이 가치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 모회사인 이 유한양행 또한 이 가치 부분이 올라가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상장 또한 올해 상반기 상장 예심 청구 예정이며, 이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 차트 상황 함께 보신다면, 유황양행 같은 경우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정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. 하지만 그 다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. 왜냐, 이 투자자들은 이 레이저 티닙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했지만 이 예상보다 이 중간 결과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별론데, 이런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진 요인이 됐고, 아까 말씀드렸죠, 이 부작용 1% 높은 거와 이 OS의 중간 결과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실망 매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FDA 이 얀센이
병용요법 이 승인을 넣으면서 이 추가적으로 이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고, 이 최근에 좀 하락했던 부분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또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요인이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구간에서 다시 이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과 이 레이저 티닙 중간 결과 기대감,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6월 달에 발표될 임상 3상에 대한 이 FDA 승인까지 이런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된다 하면 주가가 또 긍정적으로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 현재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, 현재 우리가 차트 상황을 봤을 때 이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. 이 무엇보다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구간이자 또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을 현재 좀 돌파하는 과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과정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한 이슈와 또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좀 추가적으로 나와야 이 모멘텀이 붙으면서 수급도 함께 붙고 좀 돌파하는 그림이 나타나주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고,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시 이 과거의 지속적인 이 저항 구간을 한 번 더 돌파해주고 이 신고가 부분까지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FDA 승인을 좀 받아줘야 유한양행의 추후 움직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현재 구간에서 이번 중간 결과가 정말 이 양방면으로 어떻게 갈릴지 저도 예상이 안 되는데, 여기서 또 아쉬운 모습을 또 보여준다 하면 주가가 과거처럼 실망 매물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현재 이 구간에서는 과거의 지속적인 저항 구간이자 또 지지 라인이 돼 주었던 이 구간을 우리가 1차 지지 라인으로 삼아서, 만약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될 시 121선 서서히 올라오고 이 부분에서 이 기술적 반등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, 이 과거의 모습처럼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현재 연기금의 이 지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, 이 외국인의 지속적인 이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, 이런 부분에서 금일 주가가 좀 하락한 요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무엇보다 연기금의 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봤을 때 이 매수세가 이 매도세로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 댓글 환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유한양행 끝까지 파헤쳐 보면서 이 주주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하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